저는 지금까지 크롭 센서의 카메라로만 영상을 만들어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부족함을 크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을 하다가 아쉬운 점들을 느낀 적도 많고 큰 센서에서 나오는 깊이 있고 묵직한 느낌의 영상을 보면서 한 번쯤은 사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죠. 그러던 중 파나소닉 측에서 리뷰를 해보겠냐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바로 루믹스 S5라는 모델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델은 영상 촬영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미 굉장히 유명한 모델입니다. 200만원대 풀프레임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 422 10비트 4K 촬영을 내장 녹화로 진행이 가능한 모델이니까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굉장히 우수한 스펙을 가진 덕분에 출시한 지 몇 시간 만에 매진이 되어버린 제품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루믹스 S5가 영상러들에게 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아쉬웠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파나소닉 루믹스 S5입니다. 제가 S5를 처음 만나고 느꼈던 점은 참 단단해 보인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닌 마그네슘 합금으로 제작되어 굉장히 튼튼한 외관과 방진 방적 처리까지 되어 있어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먼저 감탄했던 부분은 바로 그립감이었는데요. 직접 손으로 잡아보면 그립 부분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손에 꽉 차면서도 안정적인 그립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실 S1에 비해서 크기와 무게가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는데 크롭 바지를 사용하던 저에게 있어서는 이 S5도 굉장히 크고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느낌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DSLR과 같은 묵직한 느낌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위쪽에 있는 버튼들을 보면 대부분 오른쪽에 쏠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만으로도 조리개, ISO, 셔터 스피드, 색온도를 전부 조절할 수 있고 이 빨간색으로 된 녹화 버튼도 존재합니다. 루믹스 S5가 영상 촬영에 있어서 꽤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측면 단자와 단자를 감싸고 있는 뚜껑들도 깔끔해서 마음에 들었는데요. 바디의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UHS-2를 지원하는 슬롯 1개와 UHS-1을 지원하는 슬롯이 1개씩 있습니다. UHS-2를 1개의 슬롯에만 지원한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촬영을 해보니 UHS-1 SD카드로 촬영을 해봐도 422 10비트 4K 30프레임 촬영과 4K 60프레임 촬영을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주로 영상을 촬영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크게 불편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진을 로우로 많이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버퍼 용량이나 속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반대쪽으로 가보면 C타입 단자와 마이크로 HDMI, 마이크 입력 단자 등이 있는데요. 이 C타입 단자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며 촬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PD 충전은 지원하지 않지만요.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 S5를 만들었기 때문에 풀사이즈의 HDMI가 들어가지 않은 건 어쩔 수 없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이 단자 부분들에서 저는 한 가지 좋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단자가 아닌 단자 뚜껑들이었는데 보통 카메라 회사들이 끔나누기를 하기 위해 많이 하는 행동이 이 단자들의 뚜껑을 덜렁거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파나소닉은 이런 치사한 끔나누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덕분에 양쪽 모두가 덜렁거리지 않고 우리들 집에 있는 여닫이 문처럼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스위블 디스플레이로 막타를 쳐버리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위블 액정이고 스마트폰처럼 모든 메뉴와 촬영 옵션을 터치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처럼 터치가 아닌 물리 버튼으로 설정을 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AF 영역을 바꿀 수 있는 조그 다이얼이 있고 특히 메뉴를 세팅하는 버튼들도 이런 식으로 회전형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것도 카메라 회사들이 끔나누기를 할 때 정말 많이 빼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런 스위블 액정과 넉넉한 물리 버튼을 이용하면 메뉴를 찾는 과정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일일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다이얼을 돌려서 메뉴를 찾는 것이 가능한 부분이 생각보다 정말 편하고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전반적인 제품의 만듦새라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준 것도 그렇고 사소한 걸로 치사한 끔나누기를 하는 흔적이 딱히 보이지는 않아서 좋더라고요. 딱 한 가지 스트랩 고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덜그럭거리는 부분이 사소한 옥의 티처럼 느껴지긴 했습니다. 이것만 빼고는 저는 딱히 심하게 눈에 거슬린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카메라도 200만원대 카메라인데 빌드 퀄리티 부분에서 이 루믹스 S5의 압승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2021년 카메라 시장에서 4K 촬영은 이젠 옵션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젠 어떤 회사에 어떤 카메라를 구입해도 대부분 4K를 촬영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파나소닉은 이 4K 촬영 옵션에 대해서 아끼지 않고 대부분의 기능들을 넉넉하게 넣어주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해서 슬로우 모션이 가능한 것은 물론 422 10비트 내부 레코딩까지 지원해줍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보고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보통 422 10비트 내부 레코딩의 경우 최소 300만원 이상의 고가의 카메라에서 가능하거나 외부 레코더를 이용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촬영을 한 결과물을 봐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롱 GOP 촬영만 가능하다고 해서 약간 걱정은 했지만 실제 결과물을 보면 그 걱정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색 보정을 할 때 10비트 촬영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이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실제로 보정을 해봐도 휴지에 물이 젖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너무나 잘 먹더라고요. 보통 파나소닉의 색감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 웹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이쁜 톤의 색감이 먼저 떠오르는 편인데 의외로 굉장히 레트로한 필름 룩에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질감 표현이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런 야외 촬영을 할 때는 보통 대비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나소닉은 브이로그라는 독자적인 로그 프로파일을 사용합니다. 다이내믹 레인지를 극대화해서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디테일을 모두 잡을 수 있죠. 사실 이 브이로그 프로파일은 기존 파나소닉 카메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카메라를 구입한 이후에 따로 브이로그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었는데 이 루믹스 S5에서는 이 브이로그를 기본 탑재해 주었어요. 이런 걸 조금 교양 있는 말로 개꿀이라고 합니다. 듀얼 네이티브 ISO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카메라에서 ISO, 즉 감도를 올리게 되면 노이즈가 자글자글 생긴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 노이즈는 특히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데 굉장히 강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영상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죠. 듀얼 네이티브 ISO란 쉽게 말해서 ISO의 시작점을 두 개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ISO가 100에서 시작하여 감도가 올라갈수록 노이즈가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듀얼 네이티브 ISO는 ISO가 올라가다가 일정 부분에 다다르면 그 부분이 다시 ISO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즉 높은 ISO에서도 마치 ISO가 가장 낮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노이즈를 억제해버립니다. 그래서 감도를 높게 찍어도 노이즈가 굉장히 적게 끼기 때문에 저조도 촬영에서 극강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루믹스 S5도 이 듀얼 네이티브 ISO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브이로그 촬영을 기준으로 ISO를 가장 낮은 부분에서 시작해 감도가 올라갈수록 노이즈가 심해지다가 정확히 ISO가 4000이 되는 순간 노이즈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정말 좋은 이유는 물론 강한 노이즈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기에 유리하다는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끌어올리고 ISO를 높인 상태에서도 노이즈가 없다 보니 어두운 환경에서 슬로우 모션이나 떨림이 없는 부드러운 클립을 만들어야 하는 순간에 이 루믹스 S5가 빛을 발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기능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인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듀얼 네이티브 ISO라는 기능은 정말 고가의 시네마 카메라나 최소 400만원 이상의 카메라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저의 경제력에서는 절대 구입할 수 없는 카메라인데 이 200만원대 카메라에 이 기능을 넣어버렸다는 부분은 파나소닉이 영상 카메라 시장에서 얼마나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런 회사가 있을수록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는 이득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루믹스 S5는 422 10비트 내부 레코딩, 듀얼 네이티브 ISO와 같은 영상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기능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루믹스 S5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죠. 바로 S5의 오축 손떨림 방지입니다. 역시 손떨방은 파나소닉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S1에 비해 최대 6.5스탑 정도여서 0.5스탑 정도 떨림 방지 스펙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수한 수준의 떨림 방지를 보여줬어요. OIS가 있는 렌즈들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듀얼 IS 기능도 물론 가능하고요. 만약 움직임이 전혀 없이 가만히 서 있는 경우 준 짐벌 정도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제가 파나소닉의 손떨방 기능을 처음 사용하면서 느꼈던 가장 좋았던 강점은 바로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떨림이 없다라는 생각보다는 손으로 카메라를 든 상태에서 바로 움직일 때 영상에서 느껴지는 움직임이 참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부분이었어요. 실제 우리가 걸을 때 눈으로 보는 움직임과 비슷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짐벌과 같은 물 위를 흐르는 것 같은 움직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인위적인 느낌의 부드러움보다는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약간의 떨림이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근데 이 S5가 그걸 정말 잘해요. 숨을 참거나 닌자 워킹을 할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걸으면서 촬영을 해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느낌의 자연스러운 떨림 방지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짐벌 같은 물 위를 지나가는 것 같은 부드러움을 원한다면 높은 프레임, 닌자 워킹, 숨 참기, 편집 프로그램 보정 등을 이용한다면 정말 짐벌과 같은 느낌을 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S1에 비해 약간의 너프가 있는 손떨방이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도 타사 대부분의 카메라에 있는 손떨방 성능을 가볍게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딱히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없었어요. 파나소닉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점이 가장 불편했냐고 여쭤보면 10명 중 8, 9분은 AF, 즉 자동 초점 기능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카메라 유저들 사이에서 파나소닉의 AF 기술력은 조금 다른 의미로 유명합니다. 저도 사실 S5를 처음 받았을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이 AF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의외였던 건 제가 기존 리뷰 영상이나 소문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처참한 수준까지는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을 검출하거나 동물의 초점을 잡아주는 AF 기능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다만 그래서 이 S5의 AF가 우수한 편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특히 대비가 적거나 굴곡이 적은 환경에선 초점을 잡지 못하고 많이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 경험하는 AF 기술력 때문에 사실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애를 조금 먹었습니다. 솔직히 상업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 AF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찍어야 할 인물이나 물건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초점을 수동으로 맞춰서 많이 사용하시고 오히려 수동 초점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같은 유튜버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대개 유튜버는 1인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AF에 의지를 해야 하는 순간들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환경에서 이 AF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저와 같은 1인 촬영자들은 꽤나 애를 많이 먹습니다. 과거 파나소닉은 보통 다른 회사들에는 없는 최신 기능들을 몇 년을 앞서서 넣어주는 회사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파나소닉이 기술력이 없는 회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이 루믹스 카메라들이 상업 영상 제작자가 아닌 유튜버를 상대로 카메라를 팔고 싶다면 AF에 대한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해 AF가 개선이 된다면 유튜버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카메라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저의 첫 풀프레임 미러리스였던 루믹스 S5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은 파나소닉이 카메라를 정말 잘 만드는구나 라는 부분이었어요. 사용을 하면서 AF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영역에서 걸리적거리거나 신경 쓰였던 부분이 저는 없었어요. 그만큼 만족스러웠던 제품이고 당장 돈만 있다면 찐으로 한 대 구입해놓고 사용하고 싶을 정도니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풀프레임 카메라 입문을 염두하고 있다면 여러 풀프레임 미러리스 중 여러분들에게 선택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입문용이라고 사용을 하다가 팔아버리는 용도가 아니고 입문용으로 구매를 했다가 딱히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 계속 사용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실제 S1이나 S1H를 사용하시는 프로분들도 이 S5를 따로 구매해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후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문과 출신 영상 전문가 신하브로였습니다.